안녕하세요. 조조상담의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의 사연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피해를 입은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조금 미약하다,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또 반대로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처분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불복 절차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피해 학생 입장일 때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절차, 불복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3자 참가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때는 분명히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 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 있는 관계였는데, 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 되면 대척점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 참가가 되고 왜 당사자가 바뀌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줄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행정심판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행정청에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 다 신청은 가능해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징계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우리 주장은 뭔지, 그리고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서 소명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이제 이의 신청 방법으로는 행정심판 말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이후에 다시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개략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처분이 나왔는데 피해 학생인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높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장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일 텐데,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제3자 참가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당사자가 변경이 된다는 점이에요. 뭐냐면 가해 학생, 그러니까 반대 상대방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행정심판의 의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변경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이 교육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립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한 쪽에서는 당사자 지위에서는 빠지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 참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법에 정해져 있어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도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제3자 참가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교육장에 소속되어 있는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은 일단 기본적인 서면이라든가 답변 이런 것들은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사안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아니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로 상으로 파악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상대방 학생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제3자 참가를 해서 상대방이 낸 자료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류도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다 내준다는데 저희가 굳이 참가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3자 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전에 이루어진 상대방 학생의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 감축되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뭔가 이의 신청을 했다 이러면은 단순히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제3자 참가라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종전에 받았던 처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루어진 처분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상대방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상대방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할 얘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조 상담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